네, 안녕하세요. 591차 독서 모임 천독 긍정학원 시간입니다. 인생의 오후를 즐기는 최소한의 지혜 아서 브룩스님의 책을 읽고 있고요. 오늘은 88페이지 내용인데 제목부터가 좀 재밌습니다. 성공 중독자에게 충분한 성공이란 없다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 알코올 중독자들은 술에 중독되어 있다. 그건 틀린 말이 아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술이 뇌에 미치는 영향에 중독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말을 할 수 있대요. 여기까지 이해갑니다. 근데 다음 말이 저는 좀 재밌었는데, 그리고 일 중독 역시 같은 원리로 작동한다. 일 중독자들 회사에서 많이 보죠. 동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아닐까 하는데, 물론 아닐 때도 있었고, 진정으로 열망하는 것은 일 자체가 아니래요. 바로 성공이래요. 돈과 권력, 명예를 위해 자신을 말살해가며 일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까지는 못하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일하던 분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항상 자기가 바쁘다라는 걸 어떻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명예 훈장처럼 내세우시는 분도 있고, 내세우지 않더라도 뭐 주말에 야근을 자처하면서 하던가, 수당이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오후에 야근을 아주 밥 먹듯이 하는 뭐 그런 분들을 제가 많이 봤고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마약에서부터 소셜 미디어에 이르기까지 모든 중독 물질이 그렇듯 인정과 박수와 칭찬은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의 분비를 자극한다. 저는 과거에는, 그러니까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물론 지금도 생각은 좀 남아있지만, 일은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내가 시간이, 만약에 저희가 24시간의 하루가 있다면 그 중에 8시간 정도를 일을 하잖아요. 이 시간이 비어있으면 막 못 견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일 자체가 아니라 성공을 열망하는 거라고 말하니까 이게 좀 재밌네요. 자, 그 이유가 뭘까라고 하면서 이제 이 저자가 답을 말해주는데, 내가 만난 사람들 중 몇몇은 성공에 흥분하는 이유는 비록 순간적일지언정 평범한 삶의 의무감을 가려주기 때문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평범한 삶을 답답해하는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뭔가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를 되게 답답해요. 뭔가 이렇게 사업을 벌리고, 뭔가 이렇게 지금 하는 게 발표잖아요. 이런 발표를 하고, 막 유튜브에 이렇게 기록 영상 올리고, 이런 게 저도 약간 중독적이에요. 그런데 그 중독을 지금은 좋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자극적인 영상을 제가 올린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극적인 영상이란 게 뭐냐면, 노출을 위한 영상 있죠. 요즘 보면 쇼츠에 막 연예인의 뭐 이런 그 뭐랄까 이슈, 가십거리들 이런 거 막 노출해가지고 한 10초짜리 올리면 조회수 많이 나오거든요. 저도 그런 걸 운영해 본 적이 있어요. 하나 잘 옛날에 아직도 기억나요. 그러니까 노홍철 클립을 제가 만들었는데 그게 조회수가 한 20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누구죠? 김창옥 강사님 그 영상도 올렸는데 또 조회수 많이 나오고, 이지영 강사인가? 그 여성분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은퇴하신 사회 분야 그 강사님, 1타 강사. 그분 영상을 올렸는데 또 조회수가 뭐 한 30, 50만 이렇게 나오고. 그런데 지금 무슨 말 하려고 그랬죠? 자, 저 지금 말하는 거에 중독됐습니다. 네. 평범한 삶의 의무감을 가려주기 때문에, 네. 일단 그런 걸 한번 찍고 나면, 피크를 찍고 나면 자꾸만 그거를 더 하게 돼요. 네.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 전반적으로 좀 어렵긴 하지만 재밌습니다. 인생의 후반을 준비해가는 과정을 무슨 전문 용어를 써서 말하는데 이런 겁니다. 여기 뒤에 나오지만, 자, 아우구스티누스 여러분 아시나요? 저는 이름만 많이 들어봐서 뭐 했는지도 모르고 언제 살았던 사람인지도 몰라요. 약 400년경에 쓰여진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에 의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3자 관점의 성공에 대한 자신의 끝없는 갈망을 묘사한 글인데요. 나는 끌어오르는 강렬한 열정으로 명예를 갈망했다. 이렇게요. 중략하고요. 자, 보세요. 결론이 이겁니다. 그러나 누구도 지속적으로 눈에 띄고 특별한 성취를 달성할 수는 없다. 인정하시나요? 지금 여러분들이 뭔가 일을 하고 있고, 근데 결국 은퇴를 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그 은퇴라는 걸 잘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 은퇴를 준비하기 위해 우리는 연금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막고 있죠. 근데 은퇴했을 때 여러분, 돈만 많으면 그게 제대로 된 은퇴일까? 전 이런 질문 한번 던져봅니다. 진짜 무서운 질문이거든요. 여러분이 은퇴했을 때 자산이
예를 들어 지금 여러분 자산이 수중에 1억, 2억 정도가 있고 자가 집이 하나 있다라고 쳐봅시다. 혹은 전세 살고 있다라고 쳐봅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은퇴했을 때 여러분 수중에 30억이 있어요. 자, 그럼 어때요? 자가집 하나 깔끔하게 살 수 있고, 아니면 자가집에서 좋은 집 하나 살 수 있고, 그리고 10억을 은행에 넣어두면 500만 원이 매월 배당으로 나올 수 있겠죠. 이게 좋은 은퇴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돈이 있으면 심적으로 안정이 돼서 내가 다른 걸 할 수 있겠지만, 돈 플러스 돈, 그러니까 꼭 10억 아니더라도 돈 플러스 내가 뭔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유튜브 영상으로 나를 기록한다던가, 글쓰기를 한다던가, 내 지혜를 뭐 아낌없이 나눈다던가,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내가 뭔가 나눔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게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지난 시간에 읽은 게 좀 긴데, 긴 게 아니라, 이거요. 삶의 후반기를 당신의 지혜를 이용해서 타인을 돕는 활동에 바쳐라.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를 남들과 공유하면서 나이 들어라. 그리고 이것을 나이 들면서 당신이 가장 훌륭해질 수 있는 방법이다. 탁월함은 항상 그에 대한 보상으로 돌아온다. 나이 든 것에 이 앞쪽에 나오지만 무수히 돈 번 사람, 무수히 유명해진 사람, 이분도 무수히 뭐 여기 보면 나와요. 1000번의 연주회를 가질 정도로 앙상블에서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아주 자자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29살에 그만둬요. 모든 거를. 내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다라는 그 고민을 하다가, 그러다가 경제학사 박위를 받고 연구를 무수히 하면서 무슨 이런 소사이어티 만들고 이런 책도 쓰고 이런 거예요. 나이 들어도 책은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김영석 교수님 105세인데 막 책을 내세요. 괜찮잖아요. 여러분 이쪽 방향으로 가시라는 거죠. 여러분이 한 분야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분야에서 그쪽 방향으로 가셔가지고 그쪽 방향의 인사이트를 후대에 나눠주라는 거죠. 또 많이 돌아왔는데 누구도 지속적으로 눈에 띄고 특별한 성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만 더 하면, 말이 경주마로 태어나면 계속 달려요. 그런데 경주마가 수명이 짧아요. 그러면 그 말은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 태우고 톡톡톡톡톡 걷는 말로 살아야지 되는데 안 돼요. 사람 태워도 달려요. 왜냐면 항상 달려왔기 때문에. 우린 지금까지 달려왔죠? 이제 걸을 시기로 전환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만약에 90세라면 절반인 45세를 살았다면 인생의 후반부를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 저는 그런 것보다 이 사실을 알고만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준비가 아니라, 인생 후반에는 내가 이런 게 약해질 수 있구나. 몸이 약해질 수 있구나. 기억력이 감퇴될 수 있구나. 뭘로 개발하지? 제2 외국어 언어를 공부해서 뇌를 좀 더 유지시켜야지. 타인을 도우면서 관계에, 그리고 외로움에서 벗어나야지, 뭐 이런 거. 사색을 하면서 약간 여기 보면 뭐, 영성 이런 거를 좀 하라고 하는데, 결국 혼자가 되면 그런 거 믿을 수밖에 없거든요. 종교라든지 영성이라든지. 물론 저는 천덕을 믿어요. 화권을 믿고, 제가 하는 화권을 믿고. 오늘도 저는 화장실 쓰레기를 정리했습니다. 제 화권 중에 이런 게 있거든요. 나는 화요일에 화장실 청소하는 남자다. 그 화권을 만들어 놓고 나서 1년 동안 청소 안 한 날이 몇몇 있었어요. 근데 1년이 지나니까 이제 그냥 그런 사람이 돼버렸어요. 내가 나를 어떤 사람으로 규정하면 그런 사람이 됩니다. 나는 1000명의 독서 모임을 운영하고 있으며 1000명의 성공을 돕는 천독 독서 모임에서 즐겁게 사람들과 함께 책을 읽고 있다. 이게 저의 학원입니다. 여러분들도 학원을 꼭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어떤 학원이든 좋습니다. 누구 거 따라해도 좋고 결국에 나에게 맞는 학원이 찾아옵니다. 어제 남긴 이야기 중에 제가 이런 학원을 하나 남겼어요. 나는 아이와 질문을 주고받는 아빠다 라고요. 그런데 어제 못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기억이 났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항상 쓰는 학원에 그 학원은 없었어요. 제가 잊어버린 거죠. 그런데 화장실 청소하다가 기억났어요. 오늘 또 하면 되는 거예요. 내일 또 하면 되고요. 결국에 언젠가 그게 실행이 돼서 아이한테 질문을 하는 날 영상에 또 남기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